네,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욕 상황과 외신 헤드라인 신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특징주들 서영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비트 서영 앵커와 함께 출발합니다. 네, 전날 상승폭이 컸던 만큼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다우와 S&P 500은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핀비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흥분이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16%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0.35% 소폭 상승하면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이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시총 3위 기업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건데요. 1조 달러 돌파에서 2조 달러 돌파까지 2배로 성장하는데 무려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무시무시한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애플은 1%가량 하락을 했죠. 이르면 올해 3월에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존 제품들보다 OLED를 사용을 해서 두께가 더 얇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비전 프로는 사전 판매 기간 때 20만 대나 팔렸는데 출시 후 2주 동안 놀라운 수의 헤드셋이 반품이 됐다라는 소식에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술 섹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급등한 탓에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도비는 3%가량 올랐고요. AMD는 전날 급등한 이후 3%가량 빠졌습니다. 옆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손실이 예상보다 커서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아래 금융섹터 가보시면 JP모건이 소폭 올랐는데 0.5%가량 올랐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주식 80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토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역대 최대 현금 보유액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영업이익은 무려 28%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맵에는 없지만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블록이 이 종목이 호실적으로 16% 급등을 했고 전기차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테슬라가 빨간불을 켰고요.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주들도 다 같이 빠졌습니다. 특히 리비안의 경우 UBS에서 투자 등급을 무려 2번이나 강등을 했습니다. 2단계나 강등을 해서 매도로 제시를 했고요. 주가가 거의 10%나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블록은 호실적에 16% 급등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인 카바나는 호실적으로 무려 32%나 급등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50%나 올랐다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주 쪽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부킹홀딩스 보겠습니다. 10%나 하락을 했는데요. 호실적이 나왔지만 가이던스 실망감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숙박 건수에 타격을 입었고요. 올해 1분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섹터들 보시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흐름이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쪽 초록불 켜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ETF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 1%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은요, 전날 엔비디아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급등한 후 다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자 3%가량 빠졌고요.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XLE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6%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을 하면서 GLT,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죠. 0.56%, 0.57% 상승했고요. 장기채 레버리지 ETF인 TMF는 4%가량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의 경우에는 2월 초부터 중순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변동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0.2%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신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기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에 주목을 하고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들 하나하나 짚어보겠고 유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오늘 주목되는 미국 시장 이야기 오미주 기사입니다.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랠리에 지금 동참을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몬스터급 실적으로 이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상당수 전문가들은 AI가 주도하는 실적 성장으로 잔 조정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JP모건의 수석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21일 보고서에서 시장의 모습이 골디락스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인 백금 장세로 보이지만 전개 상황은 이상하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증시는 경제가 부진한 상태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준의 긴축 효과는 증시 상승으로 훼손돼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젠버그 리서치 설립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도 엔비디아 실적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S&P 500 내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 주가 추이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지수의 퍼포먼스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 지수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 자체가 더 흘러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비교했을 때 한 50%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밸류 자체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AI 랠리에 동참할지 말지 지금 시장의 분석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가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단기적인 가격 부담에도 비싸지 않은 멀티플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오미주 기사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더 포스터 차일드, 이른바 AI의 대표주자로 등극했다고 말했습니다. AI 관련 GPU 호황으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3배, 순이익은 8배가 늘어난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매그니피센트 7과 비교해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반등했음에도 실적으로 극복해낸 것이라는 것에 의의를 둘만하다면서 급격한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10년 평균 PER은 35배로 지난해에는 60배까지도 기록했지만 이제 32배까지 내려와 이는 10년 평균 정도로 회귀했다는 의미라며 멀티플로 보아도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의 몬스터급 실적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메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 추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YOY 기준이고요. 확실히 엔비디아의 이 하늘색 바가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었을지언정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과 비슷한 수준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한 대로 엔비디아가 현재 주가의 수준과 밸류의 수준의 평가를 받아서 더욱더 날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시총 2조를 한때 터치를 했다가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때 822달러 선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또 어디까지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달 착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50년 만에 달 착륙에 도전을 했고 나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50년 만에 달로 간 오디세우스, 주가는 왜 출렁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3일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 인근 표면에 무사히 착륙해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달 착륙선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스듬히 누웠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는 오디세우스가 비스듬히 눕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착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대도 높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IM이 지난해 4분기 약 2,2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담당 애널리스트 전원이 해당 종목에 대해 모두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5.82%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데 투자자들이 방점을 찍은 영향이었고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 함께 보시죠. 31.70%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 건데 이 달 착륙선이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데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또 주가 수준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투자에는 이렇게 가벼운 종목일수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인투이티브 머신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유가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유가가 한때 또 다시 80달러 선을 향해서 치솟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주말 사이 나온 뉴스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점차적으로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소식까지 유가 관련해서 또는 그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사이 나온 외신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해리뱅커와 함께 오늘의 신볼까지 체크해 보시죠. 예, 오늘의 심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SUV 업체 리비안의 주가 상장 이후에 최저가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 짚어보고요. 이어서 지금 AI 반도체가 상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엔비디아 찾기 AMD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비안 주가 하락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UBS에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이변을 나타냈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볼 때 공급량의 수요 둔화, 인도량의 그 둔화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의 기업들,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말하는 건데요. 기성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전기차 시장 갑작스러운 냉각에 아무래도 더 노출을 더 많이 한다라고 좀 우려를 표했고요. 전기차 매출 둔화를 버텨낼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리비안 일단은 전일의 25% 급락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상장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주가는 지금 10달러 선에서 턱걸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향방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AMD입니다. 지금 AI 반도체의 그 붐에 엔비디아 그 뒤를 이을 차세대 AI 반도체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AMD를 좀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AMD, 엔비디아만 빼면 AI 반도체 매출이 가장 의미 있게 나오는 기업이라며 AMD를 차세대 AI 반도체로 꼽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난 2023년 10월에 23달러 선이었던 것이 지금 176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215달러 선, 지금 미국에서 월가 평균치 지금으로부터 20% 조금 더 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AMD의 CEO는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AMD의 반도체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성능도 좋다며 이번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은 것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볼이었습니다.